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치주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정말 흔한 질환이 치주 질환이에요. 네, 그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감기보다도 더 많은 상병명으로 치주 질환이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.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몇 년 전부터 그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해주는, 이전에는 이제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힘들었는데,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스케일링도 그 보험에서,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1년에 최소 한 번은 스케일링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들어가는 상병명 자체가 치주 질환이 되기 때문에 그 질환 빈도수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. 갑자기 치주 질환이 예전보다 늘었다기보다는 이전보다 좀 관심을 갖고 스케일링을 더 열심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병의 진단 경우수가, 케이스 수가 좀 늘었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치주 질환은 이제 젊을 때는 사실 잘 생기지 않고요. 나이가 30대, 40대, 50대 넘어가면서 좀 생기는데요. 특히 이제 5, 60대 중장년층이 되면서 좀 상당히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.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른들은 이제 뭐 풍치라고도 표현하는데요. 이거 이제 정확한 질병명은 치주 질환, 잇몸병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.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대는 이제 보고된 바로는 50대가 좀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에 60대, 그 다음에 40대예요. 결국 좀 생각해보면 40대부터 호발을 많이 하다가 50대에 좀 많이 생기고, 60대가 되면서는 오히려 이제 제 생각에는 치주 질환을 많이 앓다가 이를 이미 상실하는 경우들로 더 생겨서 60대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젊었을 때는 안 생기는데 왜 나이 들면서 치주 질환이 생기냐면요, 젊었을 때는 우리 치아가 이제 딱 맹출을 해요. 맹출을 해서 완성되는 시기를 거의 뭐 20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때는 치아도 튼튼하지만 주변 잇몸도 튼튼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빈 공간이 없어요. 음식을 먹고 나면 잘 끼거나 이런 현상도 좀 적고요. 뭐 특별히 삐뚤하지 않으신 분들은 밥 잘 먹고 음식 끼는 거 뭐야? 뭐 치실 이런 거 왜 써? 뭐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이제 20대가 지나면서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죠. 입안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증상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밑에 부분에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잇몸뼈가 내려가게 되고요. 잇몸뼈가 내려가게 되면 뼈 위에 있게 되는, 자리하게 되는 잇몸 자체도 같이 내려가게 되겠죠. 자, 치아가 일단 이렇게 생겨 있어요. 근데 원래 젊었을 때는 잇몸이 여기까지 차 있었다라고 한다면, 나이가 들면서 밑에 있던 잇몸뼈가 내려가니까 잇몸도 같이 내려가게 돼요. 우리 치아는 다 생겨있는 모양이 완전한 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이런 주먹처럼 약간 삼각형 모양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치아 사이에 이런 빈틈들이 좀 생기게 될 거예요. 이런 빈틈에 식사하고 나면 음식이 끼이는데, 젊었을 때 치실이나 치간칫솔 사용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양치만 하고 나서 다 닦았어, 이제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자요. 그러면 그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들이 밤새 입안에 있는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먹잇감이 됩니다. 우리 입안은 침이 있죠, 그죠? 그러니까 축축한 거예요. 습한 거죠. 침이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공급이 되고요.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온도도 따뜻해요. 수분과 영양분과 적정한 온도는 세균을 배양하는 아주 좋은 그 조건이 됩니다. 자,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잖아요. 그럼 입안에서 세균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죠. 그게 잇몸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하지만 난 잇몸병이 있다는데 난 느껴보지 못했어 라고 하시는데요. 이 잇몸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좀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이에요. 충치나 이런 것처럼 뭐 찬 거 먹을 때 갑자기 아프고 막 이렇다고, 단 거 먹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누구나 다 치과에 올 거예요. 근데 아쉽게도 치과에 오게 될 땐 생각보다 상당히 늦은 시기에 오는 게 많습니다. 뭐냐면 약간 피가 날 때가 일단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정도의 증상인데, 그 정도 됐을 때도 피나니까 그냥 좀 세게 닦고 피 한번 터지고 나니까 괜찮아, 그냥 스케일링만 할까,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, 스케일링이라도 하러 오시면 저희가 봤을 때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잇몸 치료가 좀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그냥 나 스케일링도 뭐 시리고 피나고 무서워서 치과 가기 싫어, 그래서 난 그냥 있을 거야, 난 괜찮은 것 같아, 이렇게 있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치주 질환으로 해서 약해진 잇몸이 많이 부어서 피뿐만 아니라 약간 고름까지 난다든지, 혹은 치아가 좀 흔들리는 단계에서 치과로 오게 되세요. 그럼 이 단계는
잇몸병이 중기에서 약간 후기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치아를 치료해도 잇몸병을 다시 완치시킨다는 게 좀 불가능한, 이미 좀 늦은 시기가 됩니다. 그리고 잇몸병이라는 병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완치의 개념도 좀 없어요. 우리가 이제 고혈압, 당뇨 이런 질병들이 약을 먹고 이러면 완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거기서 더 나쁘지 않게, 더 나빠지지 않게 약을 통해서 보조를 해주는 건데, 이 잇몸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미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잇몸뼈가 내려가는데 내가 그 관심을 좀 안 갖다 보니까 잇몸병이 생겨서 더 피가 나고 잇몸이 남들보다 좀 더 안 좋아졌어. 그러면 그 시점에 오셔서 스케일링 치주 치료, 잇몸 치료 받아서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줘야 돼요. 그게 잇몸 치료의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점인데, 그걸 어느 순간 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든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잇몸병은 굉장히 좀 안 아프게 침묵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. 그러다가 결국엔 흔들리거나 심해져서 이제 치과를 가볼까 하고 오게 되면 치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잇몸병이 너무 심해서 이 치아는 못 쓸 것 같아요. 발치를 하고 뭐 임플란트를 하든지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좀 바쁘고 그러시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. 본인이 좀 잇몸병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1년에 한 번은 사실 좀 길어요.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치과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잇몸병이 진행되는 부분에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꼭 좀 받아주실 필요가 있으세요.